안녕하세요. 저는 왕리화입니다. 22살이고 중국 최고 명문인 베이징 대학교 국제경제학과에 재학 중이에요. 오늘은 제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여행을 시작하는 날입니다. 손에 들린 진홍색 여권을 바라보며 가슴이 벅차올랐어요. 중화인민공화국이라는 위대한 이름이 새겨진 이 여권을 볼 때마다 자부심이 느껴집니다. 5천년 역사를 자랑하는 중국, 세계 제2위 경제대국, 14억 인구의 거대한 나라. 그런 중국의 시민이라는 사실이 저를 항상 자랑스럽게 만들어요. 런던 대학교로 교환학생을 떠나게 된 것은 정말 큰 영광이었습니다. 베이징 대학교에서도 상위 1%에 들어야만 받을 수 있는 기회였거든요. 부모님께서도 정말 자랑스러워 하셨어요. 리화야, 우리 딸이 영국에서 중국의 위상을 보여주겠구나. 아버지께서 뿌듯한 표정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어머니도 덧붙이셨어요. 서양 사람들에게 중국이 얼마나 발전했는지 알려줘라. 베이징 서우두 국제공항에서 출발하는 날, 저는 완벽하게 준비를 마쳤습니다. 최신 화웨이 스마트폰, 명품 브랜드는 아니지만 품질 좋은 중국산 가방, 그리고 무엇보다 중국에 대한 자신감으로 가득한 마음가짐까지요. 공항 대기실에서 다른 교환학생들을 만났어요. 대부분 아시아 학생들이었는데 그 중에서도 한국 학생들이 유독 많았습니다. 처음엔 별로 신경 쓰지 않았어요. 한국도 아시아의 한 나라일 뿐이라고 생각했거든요. 김서현이라는 한국 학생과 인사를 나누게 됐습니다. 연세대학교에서 온다고 하더라고요. 그녀는 정중하고 친근했지만 어딘가 자신감 넘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어요. 비행기 탑승 시간이 되어 게이트로 향하면서 저는 설렘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드디어 서양 세계에 중국의 진짜 모습을 보여줄 기회가 온 거예요. 베이징 대학교에서 배운 지식, 중국의 찬란한 역사와 문화, 그리고 현재의 경제적 성취까지. 비행기 안에서 저는 런던에서의 계획을 세웠습니다. 먼저 학업에 충실하면서 서양 학생들에게 중국의 우수성을 알리고 주말에는 유럽 여행을 통해 세계를 경험해보는 거예요. 특히 파리, 로마, 바르셀로나 같은 유명한 도시들을 자유롭게 다니며 견문을 넓히고 싶었습니다. 기내식을 먹으며 옆자리 한국 학생들의 대화를 우연히 들었어요. 유럽 여행 계획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었는데 비자 걱정은 전혀 없어 보였습니다. 그냥 가면 된다는 식으로 말하더라고요. 저도 중국 여권으로 유럽 여행이 가능하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물론 비자가 필요하긴 하지만 중국의 경제력을 생각하면 별로 어려운 일은 아닐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12시간의 긴 비행 끝에 런던이 가까워지자 흥분이 더욱 커졌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영국의 풍경은 정말 아름다웠어요. 드디어 제가 서양 문명의 중심지 중 하나에 발을 딛게 되는 거죠. 기내 방송이 나왔습니다. 승객 여러분, 잠시 후 히드로 공항에 착륙하겠습니다. 입국 심사 시 여권과 비자를 준비해 주세요. 저는 가방에서 서류들을 꺼내며 마지막 점검을 했어요. 중국 여권, 영국 학생 비자, 런던 대학교 입학 허가서, 그리고 각종 증명 서류들까지. 모든 게 완벽했습니다. 이제 정말 새로운 인생이 시작되는 거예요. 히드로 공항 입국장에 선 순간 저는 믿을 수 없는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제 앞에는 끝없이 늘어선 줄이 있었고 저는 자신 있게 진홍색 중국 여권을 꺼내 들었어요. 하지만 바로 그때 제 옆줄에서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한국 여권을 든 사람들이 특별 게이트로 빠르게 통과하고 있었던 거예요. 처음에는 제 눈을 의심했습니다. 한국이라니요? 그 작고 보잘것없는 나라가 영국에서 특별 대우를 받는다고요? 실례합니다만 저쪽 줄은 뭔가요? 제가 공항 직원에게 물었어요. 아, 저쪽은 이 게이트 전용 줄입니다. 한국, 일본, 싱가포르 등 특정 국가 여권 소지자만 이용할 수 있어요. 직원이 무심하게 대답했습니다. 저는 충격을 받았어요. 중국이 빠져있다니요. 세계 제2위 경제대국인 중국이 그 작은 한국보다 못한 대우를 받는다는 게 말이 되나요? 중국 여권은 안 되나요?
제가 다시 물었습니다. 직원은 고개를 저으며 미안하다는 표정을 지었어요. 죄송합니다만 중국 여권은 일반 심사대를 이용하셔야 합니다. 비자도 확인해야 하고요. 그 말을 들은 순간 제 자존심이 산산조각 났습니다. 한국인들은 단 5분 만에 통과하는데 저는 1시간 넘게 줄을 서야 했어요. 게다가 입국 심사관은 저를 마치 잠재적 불법 체류자 보듯 의심스러운 눈빛으로 바라보며 끝없는 질문을 퍼부었습니다. 영국 방문 목적은 무엇입니까? 얼마나 체류할 계획입니까? 숙소는 어디입니까? 재정 증명서를 보여주세요. 귀국 항공권은 있습니까? 마치 제가 범죄자라도 되는 것처럼 취조를 받는 기분이었어요. 그 사이로 한국인들은 웃으며 가볍게 통과하고 있었죠. 저는 모든 서류를 다 준비해 왔는데도 15분 넘게 질문을 받아야 했습니다. 마침내 입국 도장을 받고 나왔을 때 이미 김서현과 다른 한국 학생들은 수화물을 찾아 나가고 있었어요. 저만 혼자 늦었죠. 공항에서 런던 시내로 향하는 기차에서 김서현을 다시 만났습니다. 그녀가 미안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리화 씨, 입국 심사 오래 걸렸나요? 저희는 금방 끝났는데. 괜찮아요. 저는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전혀 괜찮지 않았어요. 한국 여권은 정말 편리해요. 대부분 나라를 무비자로 갈 수 있거든요. 김서연이 자연스럽게 말했습니다. 중국도 곧 그렇게 될 거예요. 저는 자신 없는 목소리로 대답했지만 마음속으로는 의문이 들기 시작했어요. 런던 대학교 기숙사에 도착한 후에도 충격은 계속되었습니다. 기숙사 로비에서 만난 영국 학생 제임스가 제게 물었어요. 어느 나라에서 왔어? 중국이요. 베이징 대학교에서 왔습니다. 저는 자랑스럽게 대답했어요. 그런데 제임스의 반응은 예상과 달랐습니다. 아, 중국. 비자 받기 힘들었겠네. 우리 친구 중에도 중국 가려다가 비자 때문에 포기한 애들 많아. 그게 무슨 말이에요? 저는 어리둥절했습니다. 중국 비자 받으려면 서류도 엄청 많이 내야 하고 인터뷰도 봐야 하고 거절당하는 경우도 많다고 들었어. 반면에 한국은 그냥 가면 되니까 편하지. 저는 할 말을 잃었어요. 중국이 외국인들에게 엄격한 비자 정책을 펴는 건 사실이지만 그게 우리나라의 위상을 떨어뜨릴 거라고는 생각해 본 적이 없었거든요. 그날 저녁 기숙사 방에서 혼자 인터넷을 검색해 봤습니다. 여권 파워 순위라는 걸 처음 알게 됐어요. 한국은 세계 최상위권이었고 중국은 70위 안팎이었습니다. 아프리카의 작은 나라들과 비슷한 수준이었죠.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중국은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이고 세계 제2위 경제대국인데. 하지만 현실은 냉혹했습니다. 국가의 경제 규모와 여권의 파워는 별개였던 거예요. 런던 대학교에서의 첫 번째 주가 시작됐습니다. 국제학생 오리엔테이션에서 각자 자기소개를 하는 시간이었어요. 김서연이 먼저 나서서 말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한국연세대학교에서 온 김서연입니다. 그 순간 강당이 술렁했어요. 영국 학생들이 감탄하며 속삭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와, 한국이라니. K-팝 정말 좋아해. 한국 완전 재밌어. 서울 꼭 가보고 싶어. 반면 제가 중국에서 왔다고 소개했을 때는 그저 예의상 박수만 쳤을 뿐 특별한 반응이 없었어요. 오히려 몇몇 학생들은 불편한 표정을 지었죠. 쉬는 시간에 저는 용기를 내어 몇몇 영국 학생들과 대화를 시도했습니다. 중국도 멋진 나라예요. 5,000년 역사가 있고 만리장성도 있고. 하지만 그들의 반응은 미지근했어요. 역사는 길지. 근데 요즘 중국 제품들 품질이 별로더라. 맞아. 메이드 인 차이나는 믿을 수가 없어. 그리고 인터넷 검열도 심하다며? 구글도 못 쓴다고. 저는 반박하고 싶었지만 사실 그들의 말이 틀린 것도 아니었어요. 하지만 그때 김서연이 끼어들었습니다. 한국 제품은 정말 품질이 좋아요.
삼성, LG, 현대 다 알죠? 영국 학생들이 열광적으로 호응했어요. 삼성폰 최고야. 한국 화장품도 정말 좋아. 한국 자동차도 요즘 인기 많잖아. 저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한국 것들은 다 중국에서 베낀 건데. 김치도 원래 중국 파오차이에서 유래했고 한복도 중국 한풀을 모방한 거고. 하지만 그런 생각을 입 밖에 낼 수는 없었어요. 왜냐하면 분위기가 완전히 한국 찬양 일색이었거든요. 수업 시간은 더욱 굴욕적이었습니다. 국제경제학 세미나에서 교수님이 각국의 경제 발전 사례를 설명하는데 한국을 아시아의 기적이라고 칭찬했어요. 한국은 전쟁의 폐허에서 불과 수십 년 만에 선진국이 되었습니다. 민주주의와 시장 경제를 성공적으로 정착시킨 모범 사례죠. 그리고 중국을 언급할 때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중국은 경제 규모는 크지만 여전히 1인당 소득이 낮고 빈부격차가 심각합니다. 또한 정치적 자유가 제한되어 있어 진정한 선진국이라고 보기는 어렵죠. 저는 손을 들고 반박하고 싶었어요. 중국의 놀라운 경제 성장률, 세계 최대의 고속철도망, 첨단 기술의 발전. 하지만 교수님의 단호한 어조에 주눅이 들어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쉬는 시간에 김서연이 제게 다가왔어요. 그녀의 표정에는 동정심이 가득했습니다. 리화 씨, 기분 나빴다면 미안해요. 근데 사실이잖아요. 한국이 중국보다 발전한 나라라는 거. 저는 발끈했어요. 무슨 소리예요? 중국이 한국보다 훨씬 크고 강한 나라예요. 김서연은 피식 웃었습니다. 크기가 다가 아니에요. 삶의 질이 중요한 거죠. 한국 사람들은 자유롭게 해외여행도 다니고 인터넷도 자유롭게 쓰고 민주적으로 대통령도 뽑아요. 중국은요? 저는 할 말이 없었어요. 사실 저도 중국에서 VPN을 써서 몰래 유튜브를 보곤 했으니까요. 그날 저녁 기숙사 공동 주방에서 각국 학생들이 모여 자국 음식을 만들어 나눠 먹는 파티가 있었습니다. 저는 정성껏 마파두부를 만들었어요. 중국 사천 요리의 진수를 보여주고 싶었거든요. 하지만 영국 학생들의 반응은 시큰둥했습니다. 너무 기름져. 맵기만 하고 맛은 별로. 반면 김서연이 만든 불고기와 김치는 순식간에 동이 났어요. 와, 정말 맛있어. 한국 음식 최고. 레시피 좀 알려줘. 저는 속으로 울분을 삼켰습니다. 김치가 뭐가 그렇게 대단하다고. 그냥 배추 절인 것뿐인데. 하지만 현실은 냉혹했어요. 아무리 제가 중국 음식의 역사와 전통을 설명해도 사람들은 관심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더 굴욕적인 일은 주말에 벌어졌습니다. 유럽 여행을 계획하던 중이었는데 프랑스에 가려면 비자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알게 된 거예요. 중국 여권으로는 깬 비자를 받아야 했던 겁니다. 저는 프랑스 영사관 웹사이트에서 비자 신청 절차를 확인했어요. 필요한 서류만 10가지가 넘었습니다. 은행 잔고 증명서, 여행 일정표, 호텔 예약 확인서, 보험 가입 증명서, 재학 증명서, 영국 비자 사본. 게다가 인터뷰 예약은 3주 후에나 가능했어요. 비자 발급까지는 또 2주가 걸린다고 했죠. 그런데 김서연은 너무나 간단하게 물어왔어요. 이번 주말에 파리 갈래? 비자는요? 제가 물었습니다. 한국인은 비자 필요 없어요. 그냥 여권만 있으면 돼요. 그녀가 대수롭지 않게 대답했어요. 저는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유럽 어디든 그냥 갈 수 있다고요? 네. 깬 지역 90일까지 무비자예요. 영국은 별도지만 여기도 6개월까지 무비자고요. 그 순간 저는 진정한 좌절감을 느꼈어요. 제가 3주를 기다리고 복잡한 서류를 준비하는 동안 한국인들은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 유럽 어디든 갈 수 있다는 거잖아요. 결국 저는 혼자 런던에 남아 있어야 했습니다. 김서현과 다른 한국 학생들이 파리, 로마, 바르셀로나를 여행하며 인스타그램에 사진을 올리는 동안 저는 비자 서류를 준비하느라 주말을 다 보냈어요.
월요일 아침 김서연이 여행에서 돌아와 저를 보더니 미안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리화 씨, 같이 못 가서 아쉬웠어요. 중국 여권이 그렇게 불편한 줄 몰랐어요. 저는 쓴웃음을 지었어요. 괜찮아요. 익숙하니까요. 하지만 전혀 괜찮지 않았습니다. 중국이 세계 제2위 경제 대국이라는 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정작 중국인들은 자유롭게 세계를 여행할 수도 없는데 말이에요. 수업에서도 굴욕은 계속되었습니다. 국제관계학 수업에서 소프트 파워에 대해 토론하는 시간이었어요. 미국 학생이 말했습니다. 할리우드 영화와 팝 음악으로 미국 문화가 전 세계에 퍼져 있죠. 일본 학생이 말했어요. 일본 애니메이션과 만화도 세계적으로 인기가 많아요. 그리고 김서연이 말했습니다. 한국의 K-팝과 드라마도 이제 세계적인 문화 현상이에요. 방탄소년단, 블랙핑크, 기생충, 오징어 게임. 영국 학생들이 열광적으로 호응했어요. BTS 정말 좋아해. 오징어 게임 완전 재밌었어. 교수님이 저를 바라보며 물었습니다. 왕양, 중국의 소프트 파워는 어떤가요? 저는 잠시 생각했어요. 중국 영화, 서구에서 인기 있는 게 있나? 중국 음악, K-팝만큼 세계적인 게 있나? 중국 드라마, 한국 드라마처럼 넷플릭스에서 인기 있는 게 있나? 중국은 역사가 길고 문화유산이 많아서. 저는 더듬거렸어요. 교수님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중국은 역사적 문화유산은 풍부하지만 현대 대중문화의 글로벌 영향력은 아직 제한적이네요. 저는 얼굴이 화끈거렸어요. 중국이 그토록 자랑하는 5,000년 역사가 지금 이 순간에는 아무런 힘이 되지 못했습니다. 쉬는 시간에 영국 학생 엠마가 제게 다가왔어요. 나 다음 학기에 아시아로 교환학생 가려고 하는데 한국이랑 중국 중에 어디가 좋을까? 저는 당연히 중국을 추천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엠마가 먼저 말을 이었어요. 사실 마음은 이미 한국으로 기울어져 있어. 서울이 정말 현대적이고 재미있는 도시라고 들었거든. 그리고 한국 대학생들이 영어도 잘한다며. 중국도. 저는 뭔가 말하려고 했지만 엠마가 제 말을 끊었어요. 근데 중국은 구글도 안 되고 페이스북도 안 된다며. 그리고 공기도 안 좋다고 들었어. 미세먼지 때문에 마스크 쓰고 다녀야 한다고. 저는 반박할 수가 없었어요. 베이징의 스모그는 실제로 심각했고 인터넷 검열도 사실이었으니까요. 게다가 중국은 민주주의 국가가 아니잖아. 솔직히 좀 무서워. 결국 엠마는 한국으로 교환학생을 가기로 결정했습니다. 저 혼자만 중국을 변호하려고 애쓰는 게 초라하게 느껴졌어요. 어느 날 저녁 기숙사 라운지에서 각국 학생들이 모여 자국의 여권 파워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었어요. 독일 학생이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독일 여권으로는 190개국을 무비자로 갈 수 있어. 일본 학생이 말했어요. 일본도 193개국이야. 그리고 김서연이 말했습니다. 한국은 192개국이에요. 작년에는 세계 제2위였어요. 다들 감탄했어요. 그리고 누군가가 제게 물었습니다. 중국은? 저는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74개국. 순간 라운지에 어색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다들 저를 동정하는 눈빛으로 바라봤어요. 아, 그래도 중국 인구가 많으니까. 누군가가 위로하듯 말했지만 그게 더 비참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날 밤 저는 방에 돌아와 인터넷으로 여권 파워 순위를 검색해봤어요. 한국은 정말로 세계 최상위권이었고 중국은 70위 안팎이었습니다. 아프리카의 작은 나라들과 비슷한 수준이었죠.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중국은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이고 세계 제2위 경제대국인데. 하지만 현실은 냉혹했어요. 국가의 경제 규모와 여권의 파워는 별개였던 겁니다. 주말에 런던의 유명 백화점 해로지에 갔는데 곳곳에 한국어 안내문이 있었어요. 심지어 한국인 전용 라운지까지 있었죠.
한국 여권을 보여주시면 추가 할인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점원이 친절하게 안내했어요. 저는 물었습니다. 중국 여권은요? 점원은 미안한 표정을 지었어요. 죄송합니다만 그런 혜택은 없습니다. 알고 보니 한국인들의 구매력이 중국인들보다 헐제 시도비리 계속 편집신 높았던 거예요. 개인당 평균 지출액이 중국인의 3배가 넘었죠. 저는 생각했습니다. 인구가 5천만 밖에 안 되는 작은 나라가 어떻게? 하지만 이미 답은 알고 있었어요. 중요한 건 인구수가 아니라 1인당 소득이었던 거죠. 그날 저녁 런던 시내를 걷다가 또 충격적인 장면을 목격했어요. 피카딜리 서커스의 대형 전광판에 한국 아이돌 그룹의 광고가 떴던 겁니다. 주변의 영국인들이 환호성을 질렀어요. 오마이갓 정국이다. BTS 콘서트 또 언제 하지? 그리고 바로 옆 광판에는 삼성 갤럭시 광고가, 그 옆에는 현대자동차 광고가 나오고 있었습니다. 중국 브랜드는 어디에도 보이지 않았어요. 화웨이, 영국에서 퇴출당했죠. 샤오미, 저가 브랜드 이미지가 강했고요. 저는 문득 깨달았습니다. 중국이 아무리 세계의 공장이라고 불려도 정작 세계인들의 마음속에는 한국 브랜드가 더 깊이 자리 잡고 있다는 것을요. 다음 주 드디어 프랑스 비자 인터뷰를 위해 프랑스 영사관에 갔어요. 대기실에는 주로 아프리카, 중동, 그리고 아시아 일부 국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다들 초조한 표정으로 자기 차례를 기다리고 있었죠. 드디어 제 차례가 되어 인터뷰를 받았어요. 영사관 직원은 마치 범죄자를 신문하듯 꼬치꼬치 캐물었습니다. 정말로 학생이 맞습니까? 중국으로 돌아갈 것이 확실합니까? 프랑스에 아는 사람이 있습니까? 왜 프랑스에 가려고 합니까? 30분간의 굴욕적인 인터뷰 끝에 겨우 일주일짜리 관광 비자를 받을 수 있었어요. 영사관을 나오는데 입구에서 김서연을 만났습니다. 그녀는 여권을 갱신하러 한국 영사관에 다녀오는 길이었죠. 리화 씨, 프랑스 비자 받으셨어요? 네네. 겨우요. 저는 지친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고생하셨네요. 저는 다음 주에 친구들이랑 그리스 가요. 산토리니 정말 가보고 싶었거든요. 비자는? 저는 또 그 질문을 하고 말았어요. 그리스도 무비자예요. 유럽 연합 국가는 다 무비자니까요. 그녀의 밝은 미소가 제게는 비수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날 밤 저는 처음으로 부모님께 전화를 걸어 울면서 하소연했어요. 엄마, 아빠, 저 너무 힘들어요. 여기서는 중국인이라는 게 자랑스러운 게 아니라 부끄러운 일이에요. 아버지는 화를 내셨어요. 무슨 소리냐? 중국은 위대한 나라다. 서양인들이 우리를 무시하는 건 그들이 중국의 부상을 두려워하기 때문이야. 하지만 어머니는 조용히 말씀하셨어요. 리화야, 세상이 넓다는 걸 배우는 거야. 우물 안개구리였던 거지. 어머니의 말씀이 맞았습니다. 저는 정말로 우물 안개구리였던 거예요. 중국 안에서만 살면서 중국이 세계의 중심인 줄 알았던 거죠. 며칠 후 국제경제학 수업에서 여권 파워와 경제력의 상관관계라는 주제로 토론이 있었어요. 교수님이 설명했습니다. 여권 파워는 단순히 경제 규모가 아니라 국가의 신뢰도, 법치주의, 민주주의 수준, 국제협력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합니다. 그리고 화면에 그래프를 띄웠어요. 1인당 GDP와 여권 파워의 상관관계를 보여주는 그래프였죠. 한국은 높은 1인당 GDP와 높은 여권 파워를 모두 가진 선진국 그룹에 속해 있었습니다. 반면 중국은 낮은 1인당 GDP와 낮은 여권 파워를 가진 개발도상국 그룹에 있었죠. 교수님이 말했어요. 중국은 전체 경제 규모는 크지만 1인당 GDP가 아직 $10,000 수준입니다. 반면 한국은 $30,000가 넘죠. 이것이 두 나라의 여권 파워 차이를 설명하는 중요한 요인입니다. 저는 손을 들고 물었어요. 하지만 중국의 경제 성장 속도를 보면 곧 따라잡을 수 있지 않을까요? 교수님은 고개를 저었어요.
경제 성장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정치적 자유, 언론의 자유, 법치주의 같은 요소들도 중요하죠. 국제사회에서 신뢰받으려면 말입니다. 또다시 한국이 모범 사례로 언급되었어요. 민주화와 경제 발전을 동시에 이룬 성공 사례라고요. 수업이 끝난 후 저는 도서관에 가서 한국의 발전 과정에 대해 찾아봤습니다. 그리고 충격적인 사실을 발견했죠. 1960년 한국의 1인당 GDP는 중국보다도 낮았다는 거예요. 하지만 2020년대에는 중국의 3배가 넘었죠. 어떻게 이런 일이? 더 찾아보니 한국은 1987년 민주화 이후 급속한 발전을 이루었다는 내용이 나왔습니다. 정치적 자유와 경제적 번영이 함께 간 거죠. 그날 밤 저는 깊은 고민에 빠졌어요. 중국 정부가 늘 말하는 중국 특색 사회주의가 정말 옳은 길일까? 민주주의 없이도 선진국이 될 수 있을까? 다음 날 학생회관에서 커피를 마시고 있는데 옆 테이블에서 영국 학생들의 대화가 들렸어요. 나 이번 여름에 아시아 배낭여행 갈 건데 한국, 일본 루트로 갈 거야. 오, 좋겠다. 나도 가고 싶어. 중국은 안 가? 중국? 글쎄. 비자도 복잡하고 구글도 안 되고 숨쉬기도 힘들다던데. 맞아. 그리고 감시가 심하다고 들었어. 어디 가나 CCTV가 있대. 저는 커피잔을 쥔 손이 떨렸어요. 중국이 이런 이미지로 인식되고 있다니. 그때 김서연이 제 옆에 앉았습니다. 리화 씨, 안색이 안 좋아 보여요. 무슨 일 있어요? 저는 그동안 쌓였던 감정을 토해냈어요. 서연 씨, 솔직히 너무 억울해요. 한국이 중국보다 나은 게 뭐가 있어요? 역사. 중국이 5,000년이에요. 문화. 한국 문화는 다 중국에서 유래한 거잖아요. 한자도 중국 거고 유교도 중국 거고. 김서연은 조용히 듣고 있다가 말했어요. 리화 씨, 과거에 매달리면 미래가 없어요. 중요한 건 지금이에요. 지금 한국인들이 어떻게 살고 있고 세계에서 어떤 대접을 받는지가 중요한 거죠. 하지만 리화 씨는 중국 인터넷에서 한국에 대해 뭐라고 하는지 알아요? 한국은 작은 나라, 김치만 먹는 나라, 모든 걸 중국에서 훔쳐간 나라. 그런데 현실은 어때요? 한국 여권이 중국 여권보다 강하고 한국 문화가 세계적으로 인기 있고 한국 제품이 프리미엄으로 인정받고 있어요. 저는 반박하고 싶었지만 그녀의 말이 모두 사실이었어요. 김서연이 계속 말했습니다. 알아요? 중국인들이 한국을 무시하는 거. 하지만 그게 중국에 도움이 되나요? 현실을 부정한다고 현실이 바뀌나요? 그녀의 말은 뼈 아팠지만 부인할 수 없는 진실이었어요. 그날 오후 런던 차이나타운에 갔습니다. 같은 중국인들과 있으면 위로가 될까 싶어서였죠. 하지만 차이나타운의 모습은 더욱 씁쓸했어요. 낡고 지저분한 거리, 시끄러운 상점들, 무질서한 간판들. 바로 옆에 깔끔한 런던 거리와 너무나 대조적이었습니다. 식당에 들어가 자장면을 시켰는데 종업원의 불친절한 태도와 위생적이지 못한 환경에 입맛이 뚝 떨어졌어요. 옆 테이블에서는 중국인 관광객들이 시끄럽게 떠들고 있었습니다. 주변 영국인들의 눈살이 찌푸려지는 게 보였죠. 이래서 중국인들이 무시당하는구나. 차이나타운을 나와 근처 한국타운에 가봤어요. 그곳은 완전히 다른 세계였습니다. 깔끔한 거리, 세련된 상점들, 친절한 직원들. 한국 화장품 가게에는 영국 여성들이 줄을 서 있었고 한국 식당에는 다양한 국적의 사람들이 음식을 즐기고 있었어요. 어쩌다 이런 차이가. 저는 무거운 마음으로 기숙사로 돌아왔습니다. 드디어 어렵게 받은 프랑스 비자로 파리 여행을 떠날 수 있게 됐어요. 하지만 파리에서도 굴욕은 계속되었습니다. 루브르 박물관 입구에서 또다시 긴 줄을 서야 했어요. 그런데 옆에는 유럽연합 시민 및 특별협정국 전용 입구가 있었고 그곳으로는 사람들이 빠르게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한국인 관광객 그룹이 그 특별 입구로 들어가는 걸 보고 저는 직원에게 물었어요.
한국도 특별협정국인가요? 네. 한국, 일본, 싱가포르 등은 문화교류 협정을 맺어서 우선 입장이 가능합니다. 또 한국이었어요. 어디를 가나 한국은 특별 대우를 받고 있었죠. 박물관 안에서도 씁쓸한 경험을 했습니다. 중국인 관광객 단체가 시끄럽게 떠들며 전시품을 보고 있었는데 주변 사람들이 모두 인상을 찌푸리고 있었어요. 한 프랑스 직원이 중국어로 조용히 해주세요라고 주의를 줬지만 그들은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같은 중국인으로서 너무나 부끄러웠어요. 저렇게 행동하니까 중국인들이 무시당하는 거구나. 파리의 명품 거리인 샹젤리제에서도 비슷한 경험을 했어요. 루이비통 매장에 들어갔는데 직원이 제게 다가와 물었습니다. 중국인이세요? 네. 제가 대답하자 직원의 표정이 미묘하게 변했어요. 죄송하지만 단체 관광객은 예약이 필요합니다. 저는 혼자 왔어요. 학생이고요. 그제서야 직원이 미소를 지으며 응대했지만 처음에 차가운 태도는 잊을 수 없었어요. 옆에서 한국인 손님이 VIP 라운지로 안내받는 걸 보며 저는 또다시 좌절감을 느꼈습니다. 파리에서 런던으로 돌아오는 유로스타 기차 안에서 저는 창밖을 바라보며 깊은 생각에 잠겼어요. 중국은 정말로 강대국일까? 경제 규모만 크다고 강대국인가? 국민들이 자유롭게 세계를 여행할 수 없고 어디서나 차별받는다면 그게 진정한 강대국일까? 런던에 돌아온 후 저는 더욱 심각한 현실을 마주해야 했습니다. 취업 박람회가 열렸는데 많은 글로벌 기업들이 부스를 차렸어요. 저는 희망을 품고 여러 기업에 이력서를 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기업에서 같은 질문을 받았어요. 영국에서 일할 수 있는 비자가 있나요? 아니요. 하지만 스폰서십을 받으면 그 순간 담당자들의 표정이 어두워지는 걸 느낄 수 있었어요. 죄송하지만 비자 스폰서십은 매우 제한적입니다. 유럽연합 시민이나 특별협정국 출신을 우선적으로 채용하고 있어요. 반면 김서연은 여러 기업에서 러브콜을 받고 있었습니다. 한국인이시군요. 한국 시장 진출을 계획 중인데 관심 있으신가요? K-뷰티 산업 경험이 있으신가요? 우리 회사에서 한국 관련 프로젝트를 진행 중입니다. 한국인이라는 것만으로도 플러스 요인이 되는 것 같았어요. 저녁에 기숙사 라운지에서 각국 학생들과 이야기를 나누는데 미국 학생 마이클이 말했습니다. 나는 졸업하고 아시아에서 일하고 싶어. 서울이나 도쿄, 싱가포르 같은 곳에서. 베이징이나 상하이는? 제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마이클이 고개를 저었어요. 중국은 외국인이 살기 힘들다고 들었어. 인터넷도 불편하고 대기 오염도 심하고. 하지만 기회는 많잖아요. 시장도 크고. 저는 변호했어요. 기회가 많아도 삶의 질이 떨어지면 무슨 소용이야. 난 자유롭게 살고 싶어. 그의 말이 가슴에 비수처럼 꽂혔습니다. 그날 밤 저는 부모님께 다시 전화를 걸었어요. 아빠, 엄마, 저 여기서 너무 힘들어요. 중국인이라는 게 자랑스러운 게 아니라 짐처럼 느껴져요. 아버지는 여전히 화를 내셨어요. 그건 서양인들의 편견이다. 중국은 곧 미국을 추월할 것이다. 하지만 어머니는 한숨을 쉬며 말씀하셨어요. 리화야, 엄마도 알아. 우리나라가 아직 부족한 게 많다는 거. 하지만 변화는 시간이 걸리는 법이야. 언제까지 기다려야 해요? 제 친구들은 지금 자유롭게 세계를 누비고 있는데 저는 비자 때문에 발목이 잡혀 있어요. 어머니도 할 말이 없으셨는지 잠시 침묵하셨습니다. 그날 밤 저는 결정했어요. 더 이상 과거의 영광에만 기대어 살 수는 없다고. 중국이 변하기를 기다리기보다는 제가 먼저 변해야 한다고 말이에요. 학기가 끝나갈 무렵 저는 중요한 결정을 내려야 했습니다. 중국으로 돌아갈 것인가 아니면 다른 길을 찾을 것인가. 부모님은 당연히 중국으로 돌아오기를 바라셨어요. 하지만 저는 이미 마음이 많이 바뀌어 있었죠. 엄마, 저 대학원은 미국이나 영국에서 다니고 싶어요. 리화야, 중국에도 좋은 대학원이 많아.
알아요. 하지만 저는 더 넓은 세계를 경험하고 싶어요. 중국 안에만 갇혀있고 싶지 않아요. 어머니는 한숨을 쉬셨어요. 내 딸이 그렇게 생각한다니. 엄마도 사실 이해해. 하지만 아버지는 여전히 중국이 최고라고 믿고 계셨어요. 하지만 저는 이미 진실을 알아버렸죠. 졸업식 날 저는 학사모를 쓰고 거울을 봤어요. 겉모습은 여전히 중국인이었지만 내면은 많이 변해 있었습니다. 김서연이 제게 다가와 말했어요. 리화 씨, 축하해요. 앞으로 어떤 계획이에요? 솔직히 아직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해요. 더 이상 좁은 우물 안에 갇혀있고 싶지 않다는 거요. 좋은 선택이에요. 세계는 넓으니까요. 졸업식이 끝난 후 저는 마지막으로 런던 시내를 걸었어요. 템스 강변을 따라 걸으며 지난 1년을 돌아봤습니다. 영국에 올 때만 해도 저는 자부심 넘치는 중국인이었죠. 하지만 이제는 휴대폰이 울렸어요. 중국 베이징에서 온 대학 친구였습니다. 리화, 언제 돌아와? 다들 내가 서양에 물들었다고 걱정하던데. 나도 잘 모르겠어. 좀 더 있다가 갈 것 같아. 뭐가 거기가 그렇게 좋아? 인종차별도 심하다던데. 저는 쓴 웃음을 지었어요. 인종차별보다 더 심한 게 있어. 현실을 보지 못하는 거야. 친구는 이해하지 못하겠다는 듯 말했어요. 무슨 소리야? 중국이 곧 세계 1위가 될 텐데. 1위가 되면 뭐해? 국민들이 자유롭지 못한데. 너 정말 서양에 세뇌됐구나. 통화를 끊고 나서 저는 깊은 한숨을 쉬었어요. 저도 1년 전에는 저 친구와 같은 생각이었으니까요. 하지만 이제는 달랐습니다. 진짜 세계를 봤으니까요. 그날 밤 히드로 공항에서 베이징행 비행기를 기다리며 저는 여권을 꺼내봤어요. 진홍색 중화인민공화국 여권. 한때는 자랑스러웠던 이 여권이 이제는 무거운 짐처럼 느껴졌습니다. 옆에서 한국인 가족이 여름 휴가를 떠나는 모습이 보였어요. 그들은 가볍게 여권을 들고 게이트로 향했죠. 엄마, 우리 다음엔 어디 가요? 글쎄, 스페인이나 그리스는 어때? 좋아요. 비자 필요 없죠? 당연하지. 한국 여권이잖아. 그들의 대화를 들으며 저는 또다시 부러움을 느꼈어요. 비행기 안에서 저는 1년 전 영국으로 올 때와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때는 중국의 위대함을 세계에 알리겠다는 포부를 가지고 있었죠. 하지만 이제는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을까? 중국을 바꿀 수 있을까? 아마 불가능할 거예요. 하지만 적어도 저 자신은 바뀌었습니다. 더 이상 우물 안개구리가 아니니까요. 베이징 공항에 도착했을 때 스모그 낀 하늘이 저를 맞았어요. 공항을 나서며 택시를 탔는데 기사가 물었습니다. 어디서 오셨어요? 영국에서요. 아, 유학생이구나. 어때? 서양이 좋던가요? 저는 잠시 망설이다 대답했지. 시도비리게 속 편집어요. 좋은 점도 있고 안 좋은 점도 있어요. 그래도 중국이 최고지. 안 그래요? 저는 더 이상 대답하지 않았어요. 기사 아저씨는 계속 중국의 발전상을 자랑했지만 저는 창밖에 스모그 낀 도시를 바라보며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저는 결국 베이징으로 돌아왔지만 마음은 여전히 방황하고 있어요. 영국에서 느꼈던 자유를, 한국인들이 누리는 특권을, 그리고 진정한 선진국이 무엇인지를 잊을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제 저는 압니다. 변화는 불가능하지 않다는 것을. 한국도 과거에는 우리와 비슷했지만 변했으니까요. 언젠가 중국도, 그리고 저도 진정한 자유를 누릴 수 있는 날이 올 거라고 믿어요. 그날이 올 때까지 저는 계속 꿈꿀 거예요. 여권의 색깔이 아니라 그 안에 담긴 자유의 무게로 평가받는 세상을 말이에요.